지금 이 주사파 좌파들은 보면요, 욕망은 더럽게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데 능력은 더럽게 모자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의무는 하고 싶지 않고 아주 전형적으로 쓰레기 인간 유형이 강하죠. 자, 조국이란 자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청문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딴 소리를 해요. 예. 자기가 청문회를 통과하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청문회법이 조국이한테는 너무나 벅차하죠. 그 대한민국 청문회를 뚫고 가기에는 조국이 너무나 능력이 모자라. 근데 장관을 하고 싶은 욕망은 너무나 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때 그때 인사청문회 좀 봐주지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 할 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그 요즘 우리가 쓰는 은행의 ATM 기계의 기술을 만들어낸 김종은 미래부 장관 후보를 온갖 그냥 그 사이코들처럼 사람을 아주 괴롭게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만들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도 그 훌륭한 사람을 매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가지고 후보 사퇴하고 말이죠. 자기네들이 할 때는 온갖 깡패짓, 패악질, 양아치짓 다 하고서 정작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청문회법을 고쳐야 된대. 이런 거를 예전에 그 위인 설관 뭐 그랬죠. 그 사람을 위해서 관료 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나 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나쁘다고 욕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회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조국이 뭘 주장했냐면은 지금 페이스북이 이런 말,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 맡기를 기피하고 있다. 인재들이 아니죠. 청문회를 두려워 공직 맡기를 회피하는 거는 인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문회법을 완전히 없애던가. 이 좌파들은 지들이 남들 괴롭힐 때는 청문회법 가지고 더럽게 괴롭히면서 지들이 막상 하려니까 힘든 거야.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밑에 주사파 좌파들 보면요, 쓰레기만 갖다 놨어요. 지들이 쓰레기지 무슨 인재입니까? 미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지네가 인재래. 조국이 자기가 인재래요. 사법고시도 패스 못했고, 변호사도 못하고, 판사도 못 해봤고, 검사도 못 해본 놈이 그리고 오상방이라고 하는 그것도 모르는 놈이 뭔 놈의 인재야, 지가. 맨날 거짓말 선동이나 하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2년 동안 조국이 추천했던 인재들이 보면 전부 어디서 쓰레기 양아침만 청구했었잖아요. 그때마다 난리가 났었고, 조국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래도 아주 뭉개고 앉아 있었죠. 쓰레기들이 청문회를 두려워하는 거지 인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하고 조국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청와대에 있는 걸 보고 양식 있는 사람은 지금 공직에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문재인이 뭐가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미국하고도 척지죠. 일본하고 전쟁하려고 그러죠. 중국한테 가서 얻어 터지죠. 북한 김정은한테 말 한마디 못하죠. 그런 문재인을 보고 장관 해먹겠다고 하는 놈이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도른 놈이죠. 제대로 정신 가진 사람은 문재인 밑에 장관할 생각 안 해요. 자격이 없는 놈들이나 장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하는 유은혜,
그래도 교사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가 교육부 장관을 하고 앉아 있어. 대법원 판사 경험이 없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고 있어. 뭐 강경화 얘는 뭐 외무고시도 안 했고 외무부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던 애가 외교부 장관을 하잖아요. 쓰레기들만 모아가지고 장관하는 자리에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가서 앉아 있겠어요? 안 가죠.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안 갑니다. 쓰레기들만 청문회가 두려운 거죠. 그 조국이가 지금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조국이 같은 거 보세요. 사법고시 합격하지 못했죠. 뭐 지입으로는 사법고시 칠 이유가 없어서 안 쳤대. 그거 한번 조사 좀 해봐야 돼. 서울대 법대 졸업해가지고 사법고시를 안 쳤다 처음부터? 개구라죠 그거. 자,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없어요. 그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한다? 욕망은 더럽게 큰 거죠. 아주 욕망이 하늘에 닿아 있어.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몰라.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몰라. 조국이 능력도 없는 애가 장관되는 최초죠. 판사 경험이 없는데 장관하는 최초의 케이스. 검사 출신이 아닌데 법무부 장관을 하는 최초의 케이스. 변호사가 아니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는 최초의 케이스. 하여간 문재인 떨거지들은 말이에요. 뭐가 자격이 안 되는데 뭘 헤쳐먹는 데는 도사야. 자격 없는데 뭐 헤쳐먹는 건 아주 잘 헤쳐먹어. 이러니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서울대에서 그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상에 조국이 1위, 2위가 유시민 이렇게 뽑혔습니다. 조국이 말하는 거 보면은 무슨 중딩처럼 얘기하죠. 아주 정신병자처럼 얘기하죠. 정신 이상자처럼 얘기합니다. 문재인도 정신이 굉장히 이상해요. 정상 아니죠. 자, 조국이 말한 거 보세요.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다. 그러면 2005년도 노무현이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이 민정수석 있을 때 2005년도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그 위원회 구성해서 판결 내렸잖아요. 강제징용에 대해서 문제 없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이미 다 해결됐다. 그때 판결 내렸잖아. 그때 판결 내린 게 문재인이야. 그럼 문재인도 친일파겠네. 문재인이가 2005년도에 친일파래서 2005년도에는 강제징용에 관해서 1965년 한일협정이 적법했다라고 말했잖아. 그 문재인 친일파네. 응? 문재인 욕해야지 그러면. 자, 조국이 어떤 자냐?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활동에 앞장섰던 자죠.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남한 대한민국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얘네들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사회로 만드는 거죠. 얘는 조국이는 빨개 남한 공산화 활동을 한 거 맞습니다. 공산화 활동했던 자들이 보면은 이 친일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도 이 빨갱이들이 입에 들고 했던 게 뭐냐면 친일파 청산이었어요. 근데 정작 북한의 김일성은 그 김일성 그 자기 동생 김영주도 친일파였고 거기 그 강한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친일파였고 뭐 많았습니다. 친일파를 갖다가 북한 초대 내각에 전진 배치했어요. 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도 김일성 친일파인데 김일성 밑에서 흥남시 무슨 과장인가 위원회 같은 거 했잖아요. 친일파를 기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북한 김일성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갱이들은 김일성이가 친일파하고 손잡고 북한을 건국한 것은 말 안 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만 무슨 친일파랑 손잡고 일한 것처럼 비난을 하죠. 김일성 자체가 친일파의 후손인데 말이죠. 자, 유시민 같은 경우 부끄러운 동문상 2위에 차지한 유시민 보면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이런 말을 했죠. 60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유시민 본인은 지금 60살이 넘었는데도 뭐 유튜브 일도 하고 일도 더럽게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은 60대 되면 일하면 안 되고 자기는 60대 돼도 일을 해야 돼. 아주 쓰레기죠. 아주 쓰레기입니다. 얘네들은 꼭 남보로 뭐 하지 말래. 네. 남 보고 뭐 하지 말래, 얘네가. 남 보고. 자기네들은 특 먹고 다 갔다 와야 되고, 남의 자식들은 특 먹고 가면 안 되고,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늘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격도 안 되는데 장관 해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돼도 장관하면 안 되고, 그따위죠.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조국같이 쓰레기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정말 쓰레기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는 구렁텅이로 성큼성큼 가는 겁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문재인 자체가 정신이 이상하고 조국도 정신이 이상하고 눈깔이 다 뒤집혔어요. 다 눈깔 뒤집혔어요. 이 조국이 능력은 없는데 욕망은 더럽게 크다 보니까 자꾸 입으로 거짓말하는데요. 이를 보세요. 지 입으로 지가 있단 말을 2004년 4월 12일 조국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국회의원을 나가는데 그랬더니 2년 이상 학교를 비우면 공직 생활을 이유로 비우게 되면 교수직 사퇴하라 이딴 소리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국이 5월 10일쯤 청와대 민정수석 갔어요. 그리고 7월 30일 민정수석 그만뒀어요. 그럼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으면 지가 2004년도에 한 말대로 하면은 2년 이상 학교를 비우면 교수직 사퇴하니까 조국 자기도 사퇴해야 되는데 이놈은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복귀를 해. 7월 30일 날.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통과가 확실히 되죠. 뭐 청문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재인이 임명하고 말 거니까. 이승철님 감사합니다. 지는 민정수석으로 2년 있었고 조만간 법무부 장관으로 갈 놈이 아니 서울대 법학과 교수직은 왜 복귀하는 거야? 잠시 잠깐 요렇게 복귀해가지고 자기는 계속해서 3년, 4년을 교수직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 했어. 2년 2개월이 기른 거야. 그래도 교수직 복귀했어. 그래서 아직 법무부 장관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 또 교수직 복귀하려는 꼼수를 쓰는 거죠. 지금 7월 30일 서울대 복귀해서 8월 지금 8일이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교수직에 복귀를 해봤자 지금 강의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방학이라서. 그러니까 명색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마치 학교를 4년 동안 조국이 비우지 않은 것처럼 꼼수를 쓰는 거죠. 중간에 한번 서울 교수직을 복귀하면서 아주 잔머리는 더럽게 써요. 예?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냥 자리를 가면 연속해서 4년, 5년 서울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욕을 먹잖아요. 한꺼번에 4년씩 가서 있어. 순 도둑놈이네. 이러잖아요. 교수가 한번 공직 생활을 이유로 해서 학교를 뜨면요. 서울대학교는 조국이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운 교수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교수 임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교수들이
학생들을 더 많은 숫자를 가르쳐야 돼요. 거기다가 학생들은 조국이 가르쳐야 되는 그 강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수에 몰리다 보니까 정원이 더 많은 한 교수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수업을 받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조국은 지 혼자 출세하고 편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4년, 5년 동안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동료 교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짓을 하면서도 끝끝내 교수직 유지하기 위해서 이따위 꼼수를 쓰기는 겁니다.